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전세 이제 안 되지 않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네, 이분은 공부하신 분인데요. 네네. 전세가 안 된다는 건 반대로 거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은 거주 의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거주 의무가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어요? 네. 아. 그거 찾는 방법도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다. 네네. 야, 너무 헷갈려. 그거 헷갈리죠. 어떻게 찾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주택이 다 거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주 의무가 있는 거 왜 거주 의무를 했을까요? 거주 의무요? 네. 너무 너네 시세 차익 많이 나잖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우리가 네. 지정이 됐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금 주변 시세보다 싼 거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누구나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상한한 거야. 네. 이 정도까지 내가 해줬으니까 너는 거주는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또 페널티를 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네. 실거주자만 들어와. 그럼 그거는 또 어디서 봐야 돼요? 아까 그거는 바로 청약홈에 바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봐야 돼요? 청약홈에 들어가면 네. 기준점이 이제 생겼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분양주택을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냥 볼 수가 없네요. 너무 많아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지금 기준점이 있습니다. 분양가 네. 상한제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네. 제일 중요해서 거주 의무까지 정해졌는데 네. 지금 보면은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써있구나. 써있죠. 그러면 이거 거주 의무야? 딱 거주 그렇게 의무예요? 생각 아닙니다. 이건 또 왜 아니에요? 이게 조금 분양가 상한제는 거주 의무라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기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준점이 기준점.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점이 있었는데 어렵죠? 네. 그냥 찾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그냥 이렇게 컨트롤해서 거주 네. 이렇게 하든가 의무 이렇게 한가 띄고 네. 의무 이렇게 네. 찾던지 이렇게 의무 있으면 의무가 뭐지? 어떤 의무를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찾으시면 네. 더 편합니다. 최근에 분양 거주 의무 있었던 거 찾아드릴게요. 네. 거주 의무 아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경기도에 지금 최근에 동탄이 있잖아요. 네. 아이고 동판이라고 그랬네요. 동탄 거주 의무가 네. 여기 지금 최근에 디에르트 퍼스티지 엄청난 경쟁률이 있는데 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얘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서 거주 분양가 상한제에 있는 거로 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그냥 거주 의무 의무가 없네요. 거주 의무 거주 의무 여기 있어. 거주 의무 기간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와요. 한가 띄니까 안 돼. 네. 이게 본 아파트는 순용권분에서 언제까지 분양하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최초 입주지 지정일은 5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나와요. 네. 거주 의무 기간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네. 다 검색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으면 한번 거주 의무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라고 돼 있어도 거주 의무가 없는 것도 있다.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에 분양가 대비 너무 싸지 않거나 좀 비싸게 분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최근에 운정신도시라고 파주에 있는 것도 분양 그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청약은 무주택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주택자는 주택에 관심이 없으니까 무주택자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알아야 돼요? 오히려 주택 그냥 사는 게 더 쉬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거 네. 공부해서 10억 차이 생기면. 근데 너무 이게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계속 했던 이유는 네. 이렇게 규제했던 이유는 뭘까라면 무주택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위해서 하는데 무주택자 중에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주택자니까 거주해도 되는 거잖아요. 무주택자라면 사실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죠. 어차피 내가 들어갈 사람. 네.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기회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무주택자들한테는 사실 기회인데 네. 아는 사람에게 기회인데 이게 정말 크게 와닿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이런 것을 못 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잔금에 대해서 더 타이트해졌던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흑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흑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로 오면 돈을 아예 돌려받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네, 네. 내가 입주하면 내가 기존에 넣었던 돈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요. 이건 거주 의무가 또 없구나.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 복잡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복잡해짐으로써 혜택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기에 읽기 어려운 분께서 TDR님께서 그럼 집 있는 사람이 청약 넣는 건 무슨 경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집이 있는 경우에서 청약을 만약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처분 조건을 체크해야지. 그러니까 처분 기존 조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네. 청약을 해도 당첨이 되기 어려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처분했으니까 살아야 될 곳이 있으니까 거주 의무 기간이 주는데 뭐가 네네.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이거는 사실상 이걸로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스케줄링이 된다면 그렇죠. 그죠? 이게 완성되고 입주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로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잔금은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거의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만 내가 네. 어떻게든 하면 네, 중도금에서 못 내는 회차만 좀 신경 쓰고 네네네. 그 날짜만 조금 생각하면 네. 이게 지금 수강생 중에서 그 날짜까지 만약에 7천만 원이 필요한데 없다라고 네네.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바로 7천만 원이 필요한 거는 계약금이겠지만 네네. 나중에 한 1년이나 1년 6개월 지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네. 그 기간 내에 정말 엄청난 괴력이 발생합니다. 돈을 모으게 되는 괴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최대한 모으게 되는 네. 당첨이 됐다고 하면 그 날짜가 그래도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고 데드라인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봐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최소한 계약금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은 사실상 별로 잔금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 잔금은 주택담보대출로 다시 내가지고 잔금을 내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7월 달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7월에 법이 바뀌었어요? 네. 뭐가 바뀌었어요? DSR. DSR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까지도 겨우 따라왔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7월부터는 잠깐. 지금 DSR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여기 막 올라오네. 지금 심사임당님 그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똑똑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이게 자신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네. DSR 카메라. 아니 잠깐만, 제가 여기서 이제 DSR로 간다. 이건 네. 무슨 얘기인가요? DSR은 뭐예요? 아까 보니까 내가 네. 그 흑석 4억 8천까지 나 이제 대출 가능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4억 8천의 대출은 사실 그 집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대출을 내는 내가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 집의 값이 15억이라고 해도 4억 8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 따라서. 나에 따라서 들려지는 거죠. 주택 담보가 있는데 나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네. 주택이라는 게 그냥 주택이 비싸니까 요만큼은 해주겠어. 네. 그런데 그 대출을 내는 그 집에 대한 가치지만 네. 그 대출을 내는 사람은 내가 되는 거잖아. 근데 네.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러면 대출을 낼 수가 없죠. 은행에서는. 왜냐하면 은행에는 차주의 능력, 그러니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네. 무슨 능력을 보겠어요? 무슨 능력이요? 몰라요. 뭘 봐요?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있어야지 최대 4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잔금을 낼 수 있는 잔금만큼의 대출을 낼 수 있는 또 소득 수준이 되는지도 스스로 따져봐야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도금 막 해서 이제 잔금까지 가는데 내 소득이 지금 안 돼. 아까 무직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당첨이 됐다면 네.
빨리 네. 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이라도 해야 되고 한 2년 동안의 소득 증빙 자료를 만들면 되는군요. 됩니다. 네. 만들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소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은 있을 거예요. 잔금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그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당첨이 됐다면 뭐든지 하게 됩니다. 네. 하늘에서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돼서 어쨌거나 네. 그러면은 4억 정도 대출 받으려면 DSR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 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내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연소득 5천, 연봉 5천. 연봉 5천. 네. 5천이 안 되면 무슨 그걸 노력한다고 5천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사실 주택이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의 주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청약을 할 때의 조건은 사실 여러 가지지만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 잔금 대출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능력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즉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 5천 정도 그러니까 4억 정도 대출 받으려면 5천의 소득 신고 그게 있어야 된다 내역이. 네네. 네. 하지만 네. 대출을 안 받고 전세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다 아니고 지역 중에 거주 의무가 없는 데는 거주 의무가 없는 곳 전세를 놓으면 되죠. 전세 놓으면 되죠. 네네. 그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자기가 어느 네. 포지션을 해야 되나 지금 연봉이 너무 적거나 이렇게 된다면 네. 그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DS 지온 대디님께서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DSLR은 부부 합산으로 봐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건가요? 네, 개인으로 보나요? 개인으로 보는 걸로 알고 개인으로 있는데, 본다고 하네요. 네. 네. 대출은 어떻게 보면 차주 혼자의 길인데 만약에 부부 중에서 만약에 그 부부가 부인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 와이프가 네네. 그럴 때는 차주를 바꿔서 남편의 소득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으로 한다. 네. 결론은 못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럼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규제가 없는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규제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투기가해주기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 가서 네. 당첨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 계약금까지 준비하고 네. 그리고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손오공님께서 거주 의무 해야 되는 데인데 당첨이 됐어요. 근데 소득이 안 돼. 근데 그냥 전세 그냥 놔버렸어. 나 몰라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거주 의무 거기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잘 나와 있어요. 진짜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 어디? 여기서 네. 5년 동안 해야 한다고 됩니다. 했는데 만약에 막 안 하면은 네. 그 당첨 취소가 됩니다. 그 LH가 네. 환수한다. 뭐 이렇게 되고 당첨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런 10년간 입주자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막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여러 네. 가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막상 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참 전입하지 어렵네. 말고 살라 그러면 안 되나? 아니 그것도 있을 것 같아. 비과세 때문에 네. 그냥 공실로 놔두고 그러니까 아무도 전입 안 하고 자신만 전입하고 네. 이중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그리고 수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되게 싸게 준다든지 잔금만큼만 전세를 주는데 조건이 이제 전입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이런 말 해가지고 네. 규제 어떤 나올 것 같아. 아예 그렇게 할 수가 사람 생각이라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유튜버 아닌 이상이야. 유튜버들이야 저격당하고 이럴 수 있지만 나 네. 그냥 내 집 가지고 하나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느낌적 느낌으로 얘기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튼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예.